자, 이제는 정보통신 기사 자격검정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죠. 그 사이트에 가시면 다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과목에는 5가지 과목이 있어요. 이론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이죠. 정보전송 일반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정보전송 공학 그랬었죠. 그래서 디지털 전자 회로가 없어지면서 정보전송 일반으로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보전송 공학 과목과 전자 회로의 일부의 내용이 합쳐져서 정보전송 일반 이렇게 해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기기는 과거에도 있었죠. 그 분야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에 추가된 내용도 있지만, 기기에 추가된 내용도 있지만, 네트워크 분야의 어떤 시험 문제들은 다 빠져가지고,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정보통신 네트워크란 과목이 신설이 된 거죠. 여기가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시스템 운용이 있어요. 정보 시스템 운용이죠. 요 과목이 100% 이제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행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난감했었죠. 그러나 이제 거의 이제 시험이 2년 차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은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정보 시스템 운용이죠. 그래서 요 과목이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컴퓨터 일반 이렇게 안 불렀고 전자계산기 일반 이렇게 불렀었죠. 근데 이제 그 과목이 컴퓨터 일반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네트워크 문제가 몇 문제 들어오고요. 보안 문제가 몇 문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보 설비 기준과 함께 두 개 합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컴퓨터 일반 부분에서 이제 10문제가 정확히 나오고 정보 설비 기준에서 10문제가 정확히 나왔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컴퓨터 일반 쪽에서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법규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20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 쪽의 문제가 더 훨씬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쳐서 20문제. 그래서 총 100문제를 시험 보는 것이 정보통신 기사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평균 몇 점을 맞아야 되냐면 60점입니다. 60점. 그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다. 60점이라 하면요. 한 과목당 12문제 이상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자, 그런데 내가 어떤 과목은 잘 보고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만 60점이 넘으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과락. 내가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더라도 한 과목당 40점입니다. 40점까지는 괜찮아요. 개수로 따지면 8개죠. 8문제를 맞은 것 가지고는 합격할 수 있는데 7개 맞았다. 그럼 다른 과목을 제 아무리 잘 맞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8개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 60점을 넘어야만 1차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반 동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분 거의 못 봤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열심히 안 하셔서 문제가 어려워서 떨어졌다는 분은 있어도 시험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이죠. 사지선다형이에요. 시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문제를 읽어볼 시간이 없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하다.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를 합격하면 2차 실기시험을 보는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요. 100% 필답형이에요. 2차 시험이 실기시험이 필답형. 주관식이다 이 말이에요. 작업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 필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최대 20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12문제 이상에서 20문제 사이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한 16, 7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는 정확하게 20문제씩 나왔었는데 요 근래에는 16문제, 17문제, 18문제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울 때
너무 많은 기출문제와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이후에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지 시험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료는 필기는 18,800원이에요. 실기는 21,900원입니다. 무선 쪽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이거는 손으로 쓰는 거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수행 직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종목 이름이 많이 변천을 했어요. 옛날에는 유선설비기사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유선설비기사 1급, 2급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변천돼서 요즘은 정보통신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보통신기사니까 정보통신기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언제? 98년도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응시 자격 및 경력 인정. 가장 학생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질문이 많은 곳이에요.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재학 중에 있는 분들은 질문을 많이 안 쳐. 재학 중에 있는 분들은 명확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2년제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졸업 후에요. 2년제를 졸업한 후에 실무 경력이 2년 정도 있으면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2년제 다니시는 분들은. 3년제를 졸업하시는 분은요, 졸업 후입니다. 실무 경력이 1년 있어야 됩니다. 실무 경력이라는 것은 통신에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1년 이상. 근데 이 4년제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실무 경력이 없어도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학 중인 분들은 어떻게 되냐? 4년제에 4학년에 다니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3학년 마치고 뭐 군의학을 했다든가 그런 분도 가능합니다. 단 학점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학년 동안 내내 학사 경고를 받았어. 학점이 속된 말로 빵꾸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은 3학년을 휴학 중이어도 시험 응시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학년을 다니고 있더라도요, 1, 2학년 때 빵꾸가 많아가지고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학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확한 자격 조건을 공단에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개인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공단의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산업기사를 취득한 분이에요. 그분은 실무 경력이 이제 1년만 있어도 돼요. 얘는 2년인데 얘는 자격증이 없는 분이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1년 만에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실무 경력 1년 만에. 기능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경력이 3년이면 기사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없는 자격 조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 공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부 응시 자격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자격증이 이제 우리가 왜 따야 되냐라는 거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체에 취업할 때 우대 자격증이 된다는 거죠.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꼭 몇 명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이게 취업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법령에 의해서 국가기술 자격을 우대받는 경우에는 건설업 쪽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산업, 환경, 설비, 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쭉 읽어보세요. 이 중에 우리가 이런 자격증을 갖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6명. 그 다음에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초급 기술자 이상은 또 몇 명? 12명. 이런 이상의 인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게 되죠. 그래서 취업에 유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건설업이 아니고 정보통신 분야도 있다라는 거죠. 정보통신. 이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요. 자, 보세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가 3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몇 명? 1명.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 자격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시험에도 나오는데요. 2차 시험에도 나오죠. 특급 기술자, 그다음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특급을 따려고 하냐면요, 기술사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제 그런 제도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자격증을 따서 경력이 오래되면 특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리 따놔가지고 특급 기술자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기술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급 기술자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급 기술자를 따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기술사 시험을 봐야만 특급 기술자 자격증을 주죠. 요즘 제 정보에 의하면 요즘 이걸 좀 완화해가지고 없앤다고 그래요. 다시 특급 기술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력만으로 이렇게 특급을 따도록 열어준다는 정보도 있어요. 아직은 시행착오입니다. 자, 고급 기술자는 기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5년 이상의 공사업 업무를 한 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급 기술자는 기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2년 이상의 공사 업무를 한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초급 기술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따자마자 바로 초급 기술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따든 산업기사를 따든 처음 시작은 똑같아요. 그러나 중급, 고급 가는 속도가 다르죠. 산업기사와 기사가. 여기에 적힌 거는 기사들 이야기입니다. 기사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차원이 있어요. 공사업을 하는 회사가요. 회사가 100억 이상의 공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감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술사 이상의 감리원의 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사 이상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감리 교육만 받으면 감리 자격증이 나와요. 그분들이 감리를 한다. 공사 관리 감독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죠. 특급 기술자 있는 분들은 감리 교육을 받으시면 특급 감리원이 돼요. 그러면 100억 원은 안 되지만 그 미만이지만 70억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의 감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사는 A도 되고 그 아래도 다 되는 거예요. 기술사는 다 감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특급 감리는 또 다 되는 거예요. 그럼 70억 원 이하는 고급 감리원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억 원 미만은 초급 감리원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급 감리원은 초급 기술자 따자마자 감리 교육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초급 감리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5억 미만의 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퇴직 하신 다음에 일자리를 딱히 구할 데 없다.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감리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감리 회사에 재취업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고급 기술자, 아까 살펴봤던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 다시 한번 나열을 해놨고요. 자, 등급별로 자격 종목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기술사의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기능장의 종목들이에요. 기사의 종목들이고 산업기사의 종목들, 해당되는 종목들. 이게 모든 종목에 기술사가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적힌 분야만 기술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채용할 때, 특히 공무원이죠.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 공무원에 뭐 취업을 한다. 그럴 때는 이 자격증은 100% 시험 보실 때 혜택이 있어요. 얼마의 혜택이 있냐면 5%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딴 자격증이 그 분야에 관련이 있어야 돼요. 전혀 관련이 없는 자격증은 혜택이 없죠. 근데 내가 자격증을 여러 개를 땄어요. 중복 혜택은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 하나의 자격증만 자기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 과목마다 시험을 봤을 때 4할 이상, 4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이것도 혜택이 있는 거예요. 점수를 형편없이 받아가지고는 자격증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론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 시험이 1차 시험도 있고 면접 시험도 있었다. 그러면 1차 시험 보기 전에 이미 합격을 하셔야 돼요. 최종 합격을 자격증.
1차 시험 보고 면접 보기 전에 합격했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 보기 전에, 필기 시험 보기 전에 획득한 자격증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보통신 시험 볼 때, 실기를 시험 볼 때 준비물이에요. 그거 보시면 수험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 중에서는 이제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여권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뭐 학생증 있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발 여기 있는 것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 위에도 인정될 수 있는 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것만 여기서 갖고 가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 준비물도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정보통신 기사는 필기시험 볼 때 이제 볼펜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흑색 볼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청색 볼펜도 인정이 됐는데 여기 흑색 볼펜이 나왔으니까 이제 흑색 볼펜만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화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자 관리하시는 분들, 감독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화이트로 지워도 되냐, 안 되냐? 제가 보기로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줄로 이렇게 긋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시험장 가기 전에 정보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기 시험 가르칠 때 동영상에 꼭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기 갖고 가시고 검정 볼펜 갖고 가셔야 된다. 연필 안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 기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